저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 정수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손자들도 학교에 학원에 정신없죠. 가끔 딸아이가 전화를 하긴 하지만 길어야 10분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을 혼자 먹을 때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죠. 혼자 사는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집에 가면 또 혼자니까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 뭔가 해봐야겠어. 미영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결혼하면서 연락이 끊어졌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죠. 그때부터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곤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괜찮긴. 얼굴에 다 써 있어. 복지관에서 댄스 수업 한다는데 같이 가자. 댄스 수업이라니. 저는 춤이라고는 결혼식 때 빼고는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워낙 끈질기게 말하니까 결국 따라가게 됐죠. 복지관에 가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도 깊어졌고 입꼬리도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어떻게 춤을 추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복지관 문화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다들 어색해하며 서 있는 모습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춤을 배워볼 텐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춤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이 누구와 춤을 춘다는 건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선생님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왈츠 음악이었는데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기본 스텝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그 다음 옆으로. 처음엔 발만 보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였던가?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다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주 댄스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두 번째 댄스 수업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까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운동복을 하나 샀죠. 분홍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였는데 입어보니까 제법 괜찮았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에 신경을 안 썼던 걸까요? 복지관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빈 교실에 혼자 서 있으니까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일찍 온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제법 크고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인상이 온화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지난주에도 보셨죠? 저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훈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김씨라고 불러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나이가 이만큼인데도 이런 상황이 어색하다니. 곧 다른 분들도 오셨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파트너를 정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편하신 분끼리 하시면 돼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다른 분과 짝이 됐고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동훈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와 함께 연습하시겠습니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훈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왈츠 자세를 잡는 거였죠. 처음 남자분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따뜻했어요. 정수의 손과는 달랐죠.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리드할게요. 동훈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셔츠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동훈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자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또 앞으로.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잘하시네요.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잔소리만 들었으니까. 음악이 끝나고 나서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언제였던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싶어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훈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 근처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구석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동훈님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고 저는 카페라테를 시켰습니다. 춤을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나왔습니다. 혼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3년 전에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훈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5년 됐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아이들 얘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얘기했죠. 동훈님은 아들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한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긴 대화를 해본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었고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동우님과 춤췄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따뜻했던 손, 부드러웠던 목소리, 은은했던 향수 냄새까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이상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67세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댄스 수업이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동우님과 파트너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분들도 저희를 보고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죠. 순희 씨와 동훈 씨는 정말 춤이 잘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죠.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동우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거든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동우님이 카페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봄이 왔는지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벚꽃도 예쁘게 피었고, 순희 씨는 꽃 구경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예전에는 남편과 자주 갔는데, 또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자꾸 정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동우님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 생각이 자주 나니까. 동우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동우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예전만큼 외롭지는 않다는 게. 할 일도 생겼고 기대되는 일도 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댄스 수업 날만 기다리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요즘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동우님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엄마, 뭐 하세요? 응,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있어. 누구요? 미영 이모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우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됐어요. 응, 그래. 댄스 수업 같이 다니는 분들이야.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숨기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우님이 물었습니다. 따님이세요? 네, 그런데 뭔가 말하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들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뭔가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우님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서두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남편을 잊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게 옳은 일인가? 집에 돌아와서 정수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잊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로워서. 사진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그날 밤 정수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정수가 말했어요. 순이야, 너 혼자 외롭게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깨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가 정말 그렇게 말한 건지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꿈에서 들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주 댄스 수업 날 동우님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겠어요?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 집이 있어요. 점심 식사라니 커피보다 더 격식 있는 만남이었죠.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정식 집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개인 방에서 식사를 했어요.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었죠.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만 와요. 특별한 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와의 식사가 특별한 일이라는 뜻인가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던 시절, 취미 같은 것들, 평범한 얘기들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순희 씨는 참 따뜻한 분 같아요. 동우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동우님도 좋은 분이세요. 부드럽고 따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우님이 웃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새삼 신기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 67세에 느끼는 이 마음이 젊었을 때와 같은 건일까?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동우님과 만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댄스 수업도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다른 춤도 배우기 시작했죠. 탱고와 차차차까지 배우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우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희 씨,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발표회가 있다고 하는데 참가해 보시겠어요? 발표회라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저희가 춤을 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해보죠. 동우님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발표회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왈츠한 곡을 완벽하게 쳐야 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동우님이 계속 격려해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연습을 하면서 동우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춤을 출 때는 정말 한 몸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로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집에 왔던 거예요. 엄마, 깜짝 방문. 현주가 손자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동우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현주야, 미안한데 엄마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요? 누구랑요? 딸이 궁금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친구야. 댄스 수업에서 알게 된 분이야. 남자분이에요? 응.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엄마, 지금 연애하시는 거예요? 연애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친구야.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버지는 생각도 안 나세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현주야, 목소리 좀 낮춰. 민수가 놀라잖아. 엄마가 이상한 걸 하시니까 그렇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제가 행복해지는 게 왜 이상한 일인가요? 현주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 겨우야? 엄마한테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딸은 모르겠죠.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진 걸까요?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현주가 그렇게 말하고 민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았어요. 동훈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님, 저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딸이 갑자기 와서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동훈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우리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동훈님도 그러셨어요? 네, 큰아들이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했어요. 아들한테 순희 씨 얘기도 많이 했고요. 동훈님이 아들에게 제 얘기를 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 얘기를요? 좋은 분이라고, 많이 외로우셨을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희 씨도 따님과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동훈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동훈님에게 계속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저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동훈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발표회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까지.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희님, 동훈님 차례입니다. 진행자가 불렀습니다. 동훈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 가봅시다.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밝게 비치자 관객들이 보였어요. 미영이도 보였고 다른 수강생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현주가 민수와 함께 앉아 있는 걸 본 거였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딸이 와 있다니 갑자기 더 떨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왈츠 선율이 강당에 퍼졌어요. 동훈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한 발짝 앞으로, 그 다음 옆으로, 뒤로, 연습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동훈님의 리드에 따라 춤을 추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관객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저와 동훈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 맞춰 돌고 또 돌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3분 남짓한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잘했어요, 순희 씨. 동훈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서 현주에게 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동훈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그럼 됐네요. 아버지도 어머님도 행복하시면요. 큰아들의 말에 동훈님이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알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족들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동우님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웃는 모습도 예전보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그날 밤 동우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아들분들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순희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순희 씨. 저도요, 동우님. 67세에 시작된 저의 두 번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인생이 67세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현주야, 언제 왔어? 아까요. 엄마 춤추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딸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땠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동훈 아저씨 소개해 주세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동훈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웃겼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동훈님, 제 딸 현주예요. 그리고 손자 민수고요.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순희 씨 춤솜씨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동훈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주도 인사를 받았어요. 어머니 많이 부탁드려요. 요즘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그래요? 저도 순희 씨 덕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동훈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 결혼은 안 하실 거죠? 글쎄,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너무 서두르지만 말고 천천히 하세요. 딸의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동훈님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훈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저도요. 순희 씨와 함께 춤출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우리 딸도 동훈님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는 이미 아들들한테 순희 씨 얘기 다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언제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훈님과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댄스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시장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치가 참 좋네요.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이제야 이런 걸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순희 씨, 요즘 어떠세요? 행복해요? 동훈님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매일매일이 기다려졌거든요. 동훈님과 함께 할 일들이 있으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갔어요.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어떤 감정이요? 설렘, 기대감, 그리고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순희 씨, 저희가 지금 사귀는 걸까요? 동우님이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좋아요. 저도요.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동우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런 순간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방금 등산하고 왔어. 혼자요? 아니, 동우님이랑.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딸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정말 활발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래, 엄마도 이런 생활이 좋아. 그런데 엄마, 동훈 아저씨 가족들은 만나보셨어요? 아직 안 만나봤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저씨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녀분들 생각도 궁금하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동훈님 아들들을 만나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동훈님에게 말했습니다. 동훈님, 아들분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사실 큰아들이 언제 한번 식사하자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은 어때요? 좋아요.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동훈님 큰아들 부부와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가기 전에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좋은 분이라고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다고요.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요즘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얘기만 하세요.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오세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동훈님과 만난 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8세가 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댄스 수업은 물론이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죠. 오늘은 동훈님과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순희 씨,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동훈님이 공항에서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언제 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자주 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요? 네, 계속 이렇게 각자 집에서 살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거나 재혼을 말하는 건가요?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훈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순희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택시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우님이 짐을 들어주며 현관까지 배웅해줬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으니까. 네, 그럴게요. 집에 들어와서 여행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우님과 함께 산다는 것.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정수와 살던 이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는 게 맞는 일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새로운 곳에 집을 구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날 저녁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동훈 아저씨랑 잘 다녀오셨겠네요. 응, 그래. 엄마,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혹시 동훈 아저씨랑 결혼 생각 있으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동훈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여행까지 같이 다니시고 여행이 뭐 어때서?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현주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락하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 지금처럼 지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요.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만 현주의 말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건지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동훈님의 제안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함께 산다는 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됐나 싶었습니다. 동훈님의 제안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답을 주지 못했어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댄스 수업에 가는 길에 복지관 앞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순희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미자라고 해요. 김동훈 씨 처형입니다. 동훈님 처형이라니.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미자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동훈이가 순이 씨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니. 동훈님이 가족들에게 벌써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저는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직 저희는 그런 얘기를.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자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나이부터가.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에요? 동훈이도 70이 다 되어 가는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이 뭐가 좋아요? 서로 병수발이나 하다가 끝나는 거죠. 미자 씨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고요. 동훈이가 가진 게 적지 않은데 갑자기 결혼해서 반으로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동우님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서로 자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복잡해져요. 미자 씨의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아팠어요. 순희 씨, 제 말이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동훈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관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족으로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미자 씨, 동훈님은 충분히 성숙한 분이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댄스 수업장에 들어갔는데 동훈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훈님, 처형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자 누나가요? 무슨 일로? 동훈님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 때문에요.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동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나이도 많고 재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요. 미안해요, 순희 씨.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미자 누나는 빠뜨렸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들을 얘기였으니까.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훈님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걱정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미자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순희 씨를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동훈님, 혹시 정말 결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요. 순희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동훈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순희 씨 마음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훈님과 결혼한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주변의 시선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동훈님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엄마, 갑자기 웬 결혼 얘기예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글쎄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뭐가 걱정돼?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 그리고 나중에 누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도 애매하고, 현주의 걱정도 미자 씨와 비슷했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제 자신이 안쓰러웠어요. 미자 씨를 만난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훈님은 처형에게 화를 냈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동훈님 큰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미자 씨 일 이후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큰아들 부부만 와 있었습니다. 동훈님이 늦는다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동훈님이 왜 늦는데요? 병원에 갔다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라니.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신 것 같은데.
30분 후에 동훈님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미안해요. 늦었죠? 괜찮아요. 어떻게 됐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나중에 얘기해요. 동훈님이 자세한 얘기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가 봐요. 식사하는 동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자 고모가 연락했어요. 뭐라고 하던? 아버지 결혼 얘기 들었다고.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훈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아버지가 좋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여러 가지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준비? 재산 정리라든지 법적인 문제들이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둘 중 한 분이 아프시게 되면 누가 돌볼 건지도 미리 정해둬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훈님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혈당이 많이 높아졌어요. 당뇨가 심해진 것 같아요. 당뇨라니.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앞으로 식이요법도 철저히 해야 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고, 동훈님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순희 씨, 제가 이런 상태에서 결혼 얘기를 꺼낸 게 미안해요. 짐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짐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훈님이 아프면 정말 제가 돌봐야 하는 건가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특히 이 나이에 하는 결혼은 더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동훈님이 당뇨가 있다고 하네. 심한가요? 글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엄마, 그럼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뭐가? 결혼 말이에요. 나중에 누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현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엄마도 건강하실 때는 괜찮지만 만약 둘 다 아프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나? 당연히 생각해야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어요. 그날 밤 동훈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님, 저희 결혼 얘기 좀 천천히 생각해봐요. 왜요? 제 병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순희 씨, 저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동훈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결혼 얘기가 나온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훈님과 저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댄스 수업도 계속했지만 춤출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너무 의식하게 됐달까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사이가 어색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뭔 일 있어? 미영이가 수업 후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동훈 씨랑 사이가 어색해 보이는데? 역시 들키고 말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결혼 얘기 때문이지? 미영이까지 알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너도 알아? 복지관이 얼마나 좁아? 다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주춤하고 있어? 글쎄, 생각할 게 많아서. 뭘 그렇게 생각해? 좋아하면 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 그런 거 다 따지고 있으면 언제 행복해? 하지만은 무슨, 동훈 씨 좋은 사람이잖아. 너도 좋아하고. 그럼 됐지. 미영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수 사진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는 동훈님 생각에 정수 생각이 줄어들었거든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했죠. 그런 정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너무 서두르지 마. 충분히 생각해봐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동훈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동훈님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희 씨,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뭐가요? 결혼 얘기 말이에요. 순희 씨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동훈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잡한 일이네요.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동훈님, 그래서 말인데 결혼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처럼 지내면 어떨까요?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훈님이 포기한다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서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그렇게 말하는 동훈님의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시즌 2로 이어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